안녕하세요. 업대연봉입니다. 지역대 영내생활 이야기 재밌어요? 오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욕을 몇 번을 먹고, 물론 아직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맞은 적은 없었어요. 다 고참들이 맞았어요, 대신. 군대 가면 군가서열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군가서열이 뭐냐면, 군가는 뭐 군가고요. 서열, 특히나 우리 같은 특전사는 이제 기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수별로 이렇게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자대를 가면 서열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특전사에만 있는 편제가 있어요. 지역대라는 편제가 있는데, 특전사는 대대가 있고 대대보다 조금 더 작은 지역대라는 개념이 있는데, 특전사는 이 지역대 단위로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대는 가족이에요. 뭔가를 외울 때는 항상 지역대 단위로 활동을 합니다. 당연히 서열도 지역대원들의 서열을 다 외워야죠. 이게 사실 편제라서 이렇게 지역대 몇 개 있는지 이런 얘기들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럴 것 같고, 그냥 지역대가 있어요. 저희는 딱 여단에 갔을 때 고참들이 지역대별로 선임부터 쭉 서열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외우라고 합니다. 근데 특전사는 기수가 두 개가 있어요. 모병 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부 기수가 있습니다. 제가 164기라고 몇 번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164기는 특부후 기수예요. 특부가 뭐냐면 특전부사관 후보생 164기란 뜻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옛날 한 120대기 정도 선배님들까지는 이제 부사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사관이라고 불러서 특하후라고 불렀어요. 특전 하사관 후보생이라고 불러서 특하후인데, 명칭이 하사관에서 부사관으로 바뀌면서 특부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64기는 특부후예요. 지금 강철부대 보시면 박준원 선배님이 159기, 그 다음에 뭐 누구가 뭐 100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707에도 이진봉이 171기였고 뭐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게 특부후 기수예요. 그리고 특전사는 모병 기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모병 기수는 37기 2차거든요. 지금 입대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지금 제가 특전사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2021년 5월 3일 기준으로 특전부사관 52기 4차 면접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2기 4차라는 뜻이, 앞에 있는 기수는 연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37기고 지금 52기를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15년 후배란 소리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차수는 그 연도에 몇 번째 입대를 하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37기 2차기 때문에 37기 때 두 번째 입대를 한 기수란 뜻이고, 그게 즉 특부후 기수로는 164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37기 1차는 163기가 될 거고 37기 3차는 165기가 되는 거죠. 옛날 분들, 저보다 한 10년, 20년씩 선배이신 분들은 모병 기수로 부르시는 게 더 편하세요. 나 27기인데, 나 21기인데, 뭐 나 15기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모병 기수로 말씀하시는 거고, 저나 아니면은 저보다 후배님들은 이 모병 기수보다는 특부 기수로 부르는 걸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면 다시 52기 4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때는 이 모병 기수라는 거를 사실은 없애려고 했던 시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왜냐면 저희 때는 제가 37기 2차인지 전혀 모르고 자대를 갔어요. 나는 164기야 하고 갔는데, 자대 딱 갔는데 모병 기수라는 게 있는 거야. 너는 37기 2차고 164기야. 그리고 이쪽 선배님은 몇 기고 몇 차야. 뭐 이거는 몇 기고 몇 차 이러는데, 저건 뭐지? 그랬어요. 사실 진짜 난 당황했어요. 37기는 뭐야?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이제 후배님들은 애초에 또 입대를 할 때 모병 기수를 52기 4차 이런 식으로 알려주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대를 갔는데 서열을 외우는 데는데, 누구누구 선임하사님 모병 몇 기 몇 차, 특부 몇 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진짜 멘붕이 왔어요. 뭐지 이게?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외웠어요. 그때는 그 모병 기수가 뭘 의미하는지 사실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고 나니까 모병이 그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걸 알려주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분은 몇 기고 몇 차야 하는데, 저건 뭐야 라는 생각이 진짜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숫자 외우듯이 외웠거든요. 사실 초반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 때의 기수분들이 다 똑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대 갔는데 모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병 기수가 튀어나오니까 뭐지? 중대별로 외워요. 그러면은 고참이 쓱 와요.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야 막내, 이러면 하나 없던 거, 야 6중대 서열 뭐야? 그러면은 6중대 서열
장교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 부중대장은 제끼고 이제 선임하사님, 상사 선임하사님부터 이거는 제가 하다 보면은 막 본명이 나올 것 같아갖고 제가 그냥 가명을 계속 쓸게요. 육중대 선임하사님, 홍길동 상사님이시고 화개저특기 모병 20기 4차 특부 114기입니다. 사실 뭐 20기 4차가 114기가 아니에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바로 또 다음 서열이 있잖아요. 임꺽정 중사님 폭파주특기 모병 27기 5차 142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중대 서열을 서열대로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막혔어. 그 다음에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뭐 예를 들면 업대연봉 중사님 이러면은 이제 그때 이 새끼 아직도 못 외웠네 이래. 이제 약간 우리보다 약간 중고참들은 이 말투가 자기도 힘이 없기 때문에 완전 고참들처럼 못하고 옆에서 간신처럼 이 새끼 아직도 못 외웠네 마 뒤질래 이러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공포였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저를 때리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차라리 많이 고참들은 안 때려요. 말로 조지고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를 조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저를 때리진 않아요. 근데 이 중고참들 저보다 한 세네 개수 차이 나는 이분들이 저를 실질적으로 때리기 때문에 뭐 목소리는 옆에 다른 고참이 있으니까 이 새끼 이렇게 얘기하지 만약에 우리들끼리 있으면 존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육중대 서열을 딱 외우고 나면 7중대 그러면 이제 7중대 얘기하고 8중대 뭐냐 8중대 딱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외우는데 사실 되게 힘들었던 게 저는 자대에 오자마자 일주일 뒤에 천리행군을 갔어요. 일주일 동안은 막 청소나 이런 빡센 것들을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빨리빨리 저분이 누구고 저 사람이 누구고 막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상황인 게 천리행군을 가기 전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제 한 달 동안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얼마나 챙길 게 많고 준비해야 될 게 많겠어요. 그리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 장비 점검하고 이것저것 훈련도 예행 연습도 해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리행군은 출발하기 전부터 한 약 한 달 정도는 매우 바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전입 온 애들한테 어떤 그런 영내 생활에 대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맞지도 않았지만 그만큼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빨리빨리 숙지 못하고 천리행군을 바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더 많은 문제가 생겼죠. 야전에 나갔는데 누가 누군지 이름, 중대 아무것도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편도 천리행군 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는지. 지역대 서열 외우는 것도 참 힘들었고 서열이 있으니까 사실 위계질서가 엄청나게 확실합니다. 특전사라는 조직은. 하지만 이 서열의 위계질서는 그 지역대에서만 강해요. 만약에 같은 대대라도 옆 지역대, 타 지역대를 가게 되면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터치를 하려면 그 지역대에 나랑 동기가 있어. 그럼 동기한테 몰래 얘기해야 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직접적으로 다른 지역대, 다른 대대가 터치하면은 정말 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 건들지 못해요. 옆 지역대에 누가 좀 이렇게 약간 띠꺼워 그래도 직접적으로 그 친구를 훈계하거나 터치할 수 없고요. 그 지역대에 나랑 동기 혹은 내가 이제 터치할 수 있는 레벨이 되면 그 지역대 왕고한테 얘기해서 그 너네 지역대 누구 좀 개념 없던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나보다 기수가 낮다고 막 건들면 진짜 그거 좆되는 날이에요. 진짜 절대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특전사 출신 분들은 전역을 해서도 후배여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문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사회 나와서 지금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선배님들 많이 뵀지만 사회 나와서도 종종 특전사 출신 분들을 뵀단 말이에요. 27기 선배님이 저보다 10년 선배 이런데 이렇게 뵀거든요. 근데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막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문화 보면 해병대들은 길거리에서 가다가도 한 개수라도 후배면 갑자기 막 소리 배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저희는 옆 지역대조차도 나보다 후임이어도 옆 지역대도 건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후임이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아니에요. 대신 웃긴 게 같은 지역대 출신이면 그때는 좀 편하게 해요. 그런 게 이제 특전사만의 고유 전통? 조금 특별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도 서로 존중해주는 게 있어요. 막 갑자기 기수 낮다고 함부로 야 일로 와봐 이렇게 반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면서 좀 챙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고참이 사실은 후배를 챙겨주는 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고, 후배도 고참을 존경해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막 대놓고 야 너 나보다 후임이네, 야 이 새끼야 일로 와봐, 이렇게 이런 문화가 전혀 없어요, 특전사라는 곳은. 저는 이런 문화가 훨씬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기수라는 건 영원히 가지만 그래도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부대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냥 갑자기 다짜고짜 후배라고 갑자기 반말을 까는 문화가, 이거는 다시 생각하면 그거거든요. 그냥 길거리 걷다가 누구랑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나이를 물어봐요. 몇 살입니까? 그랬는데 저 30살입니다. 이랬는데 자기가 마흔이야 이러면은 아 내가 형이니까 너한테 이제부터 반말 깔게 이러면은, 아무리 우리나라에 존댓말 문화가 있다고 해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가 나이 많으니까 너 이제부터 내가 반말 깔게 이러면 좋지 않잖아요. 친해진 다음에 우리가 말 편하게 할게 이러면 아 예 형님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야 일로 와봐 이러면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존댓말 문화가 있다고 해도 그 좋은 현상이 아닌 것처럼 특전사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매우 잘 맞는 문화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실제 선배님들 현역 때는 제가 쳐다도 못 보는 선배님들이에요. 근데 뭐 그분들이 저한테 존댓말 끝까지 해주시면서 고생했다, 재밌게 봤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게 참 특전사의 어떤 그런 문화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역 때 이 서열을 외우려고 진짜 개고생했습니다. 정말. 물론 외워지면 매치가 되면 얼굴과 그분과 매치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초반에 막내 때 가자마자 군가 외워야지. 군가가 수십 개예요. 그리고 서열 지역대원이 몇십 명인데요. 다 외워야지. 그것도 순서대로 외워야지.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이런 거를 그냥 외웠겠습니까? 양 볼이 빨개지도록 쳐맞아가면서 외운 거고, 진짜 중고참들이 몰래 와가지고 옆에서 속삭여요. 야, 팔춤대. 그리고 군가도 마찬가지. 군가. 야, 공수부대 가시나 봐. 이렇게 진짜 초반에 몇 달 고생하죠. 아직 잘 못 잃었을 때니까. 정말 많이 맞으면서 초반에는 아마 이 군가 서열 때문에 많이 맞아요. 조금씩 군 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청소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장비도 담당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제 그런 문제로들도 많이 맞고, 또 때로는 내가 전혀 잘못한 거 없는데도 그냥 맞는 경우도 많고, 아주 극초반에는 사실 이 군가 서열로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죠. 52기 4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얻으셔가지고 잘 입대하시고 무사히 후보생 기간, 초급 기간 잘 거치신 다음에 여단 가서 아주 재밌게 생활하세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여단 생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맞는 얘기, 곧 고문 받는 얘기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 때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현역인 친구들한테 제가 연락해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절대 사람을 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들은 지금 당신들이 가시면 이런 상황입니다가 아니라 라떼는 그랬다 라는 얘기니까 그냥 재미로만 받아주시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직장입니다. 직장. 직업군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대신 저는 이 직업군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감이 더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때는 사실은 책임감? 그래, 막말로, 솔직히 막말로 총 없어져도, 총 없어지면 안 되죠. 총 없어지면 정말 큰일이지만 막말이에요. 막말로 총이 없어져도 그냥 개 처맞고 개 욕먹고 그냥 끝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존나 맞고 진짜 미친 새끼 또랐냐 미친 새끼 하면서도 그래도 윗선에서 다 알아서 마무리 해줄 수 있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안 때리는 대신 본인이 총을 잃어버렸다? 본인 옷 벗어야죠. 그러니까 이만큼 그 당시에는 좀 그냥 몸빵을 해서 무마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그때도 직업 군인이었지만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체력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로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뭐가 더 나은 거냐 라고 판단하기는, 제가 동시대에 다 군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요즘 생활에 특전사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옛날이든 요즘이든 서로가 다 좀 멋있게 군생활해서 특전사라는 이름을,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아주 선배님들이 만들어놨던 이 특전사라는 이름 세 글자에 담겨있는 그런 멋 있잖아요. 멋. 이 멋을 후배님들의 더 후배님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특전사 그러면 아 저기 정말 멋있는
아무나 못 가고 정말 멋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라는 문화를 끝까지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뭐 개 꼴등밖에 없다더라, 뭐 가면은 뭐 당나라 부대라든다, 뭐 이런 얘기가 안 생기도록 끝까지 좀 성실하게 생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가서열 이야기 이렇게 마치고요. 특전사의 꽃 중에 하나인 훈련이 천리행군인데, 저는 가자마자 천리행군을 했기 때문에 꽃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천리행군을 준비해가는 모습들 다음 편부터 계속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단에 오자마자 계속 맞는 얘기만 하는데 그때는 정말 심했습니다. 저도 선배님들에 비하면 정말 편하게 군생활 한 편이에요. 정말 옛날 선배님들은, 제가 이제 조만간 선배님들하고 동료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썰을 풀 건데, 그때 되면 재밌을 거예요. 저보다 불과 2년만 고참이어도요 정말 살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2년만 고참이면 저보다 4년 고참이잖아요. 그때는 살벌이란 표현조차도 그냥 우스운 정도? 이 특전사가 옛날 분들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훈련도 빡센데 이 생활이 진짜, 그런데도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 생활을 못해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물론 탈영자는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점점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가면서 옛날 이야기들을, 옛날 생각들을 계속 떠올리면 정말 1, 2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그 친구들이 아직도 막 어린 것 같고, 저도 아직은 어린 것 같고, 막 그런데 생각해보면 4년 3개월 군생활 나왔으니까 20대 중반에 전역을 했잖아요. 그때 비린내 나는 이제 후배들이 180기, 182기 막 이런 애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막내 때, 그 친구들도 지금 다 사회에 전역해서 30대 초반을 지나고 있는 나이대란 말이에요. 시대가 정말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때 생각을 하면 막 다시 하고 싶진 않은데, 진짜 인생에 아주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누가 그런 추억을 20대 초반에 가질 수 있겠어요. 잊지 못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